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썰 주인장 산수공우전입니다. 산수공우전이라는 말이 궁금하시지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인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처럼 상처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삶의 훈장이며 뼛속까지 각인된 경력이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썰 채널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9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됩니다. 7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일화 꽃길에서 다시 가시밭길로 어려운 길을 걸어도 나는 멈추지 않겠다. 제 길을 꿈꾸는 김땡영 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놈의 파라군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어요. 타고난 피부에 타고난 몸매. 시작부터 재수 없다는 걸 알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고 욕할 기회를 드릴게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이쁘다는 것은 많은 편안함이 있다는 것을 나이가 한참 들어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지는 않았고 그러한 직업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요즘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인스타, 틱톡으로 영앤리치들이 생기니까요. 거기에 공부도 꽤 잘했어요. 전교 1등은 못 해봤지만 서울에 있는 모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타겠다고 짐 싸들고 도서관과 제 차에서 먹고 자며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정도의 근성도 있었고 자유에 대한 외침을 아버지에게 주구장창 주장하다가 정말 주먹으로 얻어터지기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맞았어요. 요즘은 체벌을 하면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자유를 외치며 대학생 딸이 늦게 들어오는 것이 화도 많이 나셨을 테니까요. 지금은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제일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타고난 달란트가 많아서 모델을 하기도 했고 무용 전공을 했고 가수 데뷔를 위한 음반 준비까지 했었어요. 물론 그 업계에서 버티지는 못했지만요. 거기에도 정말 수많은 사연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므로 다음번 기회가 닿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자유를 주장했기 때문에 용돈 받는 것, 학교 등록금 등 지원을 받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미친 듯이 학업과 일을 병행해서 돈을 벌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고 그 돈으로 그동안 사지 못했던 예쁜 옷, 액세서리, 신발, 가방 등의 모든 소비를 했지요. 그리고 저는 20대 초반에 모 미인 사절단 6명에 뽑혀서 해외 업체 홍보를 나갔어요.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때 저는 막내였고 같이 나갔던 언니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아직도 그들이 제게 행한 행위를 잊을 수 없어요.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 정도니까요. 어찌되었든 만약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사적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쓸 시간도 없고 아까워서요. 앞에 쓸데없는 말이 많았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2024년 올 3월 초 사업부도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세월 워커홀릭으로 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고 그 어려운 일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마다 도장 깨게 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지만 변태마냥 그러한 일들을 즐겼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을 정도로 일에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다 나열할 수도 없지만 또 이야기하게 되면 아실 수 있는 분들도 있기에 익명을 보장받기 위하여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해외 동남아 어딘가에서 코로나 시국 이전부터 그 지역에 깃발을 꽂아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면서 출장 다니고 사업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라 힘든 점이 많았지만 워낙 성향이 남자보다 더 일에 집중하고 일하는 스타일이라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하는 일의 방식이 더 잘 맞았어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자들이 있는 술집들도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도 뻘쭘하고 저도 뻘쭘하고 나중에는 남자들끼리만 카드만 줘서 보냈지요. 예전에는 영업을 위해 업체 사장님들을 다 쫓아다니며 아가씨도 직접 골라주고 팁도 다 내주고 2차 비용만 계산해드리고 저는 빠졌지만 참고로 모든 줄임말에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 역시 썰 이야기이지만 모든 줄임말 안에는 연애, 화류, 공포가 다 뒤섞인 이야기예요. 말이 자꾸 두서없는데 기회가 되면 모든 이야기를 다 풀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가 터지고 3년 동안 묶여 있었고 4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리기는 했지만 그곳에 들어간 에너지와 사업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알게 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 사람과 인연이 되어 우리는 땅을 개발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를 짓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빨리 요약하자면 사업 자금을 대기로 했던 해외에 있던 한국 사업자는 투자 비용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야금야금 돈을 빌려가기 시작했고, 약속했던 지분도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모셔간 한국 기술자 돈까지 체납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저는 결국 이 비즈니스에서 드롭해야만 했어요. 2024년 올해 3월에 그 결정을 하였고, 현재 저의 나이는 52살, 현재 바뀐 나이로 하면 50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고, 제 인생에서 두 번째 부도의 충격이라 타격감은 적었으나 외부에 지불해야 할 돈을 내기 위해서는 배를 갈라야 할 판이더라고요. 그러나 기존에 제가 하던 직군, 업무, 그 필드에서는 죽어도 일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업계에서 제가 망했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그것은 또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3개월 집에서 짱 박혀서 프로그램 공부하고 책 읽고 사업 구상하고 다시 재기를 하려 했지만, 사업을 다시 시도하기에 자금적으로 부족하고 전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빚 끌어다가 사업한다? 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시기에서는 내 몸을 써서 일해야지 돈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 저는 21살 때 남의 밑에서 일해보고 이후 약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알바, 계약직 회사에 지원하려 시도해봤어요. 그것도 이력서에 학벌 다 지우고 경력무. 일단 다시 재취업을 한다는 것은 제 분야의 경력직으로 안 간다고 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사이트에 검색을 좀 해보니 기존 받던 월급을 난도질하는 급여 체계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급한 불을 끄면서 후일을 도모해야 했으니까요. 원래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괜찮을 것 같아 신청했는데, 세상에, 나이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설마. 4번인가 지원했는데 그냥 익십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 30대 초반 친구에게 미안한데 신청 좀 해봐라, 나랑 똑같이. 그랬더니 그 친구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익십이고, 컵, 후배야, 미안해. 컴퓨터 실력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뛰어난데 나이로 까인 것이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한번 실험을 더 해봤어요. 후배였던 친구가 신청하면서 저를 추천해서 함께 일하겠다. 참고로 이런 구인 광고에는 친구와 함께 와도 된다고 쓰여 있음. 이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까였어요. 이 프로세스에서의 문제는 분명 나이인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보통의 아줌마들은 컴퓨터를 못한다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아줌마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인가? 내 나이가 무엇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 거지? 아니,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 아니면 아줌마들의 업무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가? 저의 뇌 구조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은 다 신입들을 뽑는데, 아니면 일하는 사람들이 20대라 30대까지는 뽑으나 회사 분위기상 그 이상은 뽑지 않는 건가? 조직의 분위기를 위해서? 이 중 하나거나 다겠죠. 결국은 나이라는 것이지요.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성전환도 하고 성별도 바꾸는 나라에서 인지검사, 신체검사 등을 해서 주민등록증의 생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국민연금도 더 늦게 받겠구나. 아, 욕 나와. 너무 빡쳐서 흥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외모로도 30대 초반 그라비아 출연 요청 받는 몸뚱이며, 나의 뇌는 뉴테크놀리지로 무장되어 있고 아직도 아들뻘의 남자들에게 전번 따이는데 이거 뭐냐고요? 헐. 자, 며칠 충격받은 마음을 가다듬고 저는 제 개인 업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병원 새벽 근무를 지원했어요.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보조의 보조를 신청하려고 전화를 해서 혹시나 물어봤더니 단번에 몇 년생인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30대여서 대표가 50대는 뽑지 않고 30대만 뽑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의 충격은 너무 웃겨서 눈물이 함께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항문에서부터 털이 올라와 온몸을 다 뒤덮을 정도로 웃다가 울다가 했어요. 진짜 우프다, 내 신세가. 서울숲 사무실 드넓은 제 방에서 최신 트렌드와 최신 기술로 무장한 섹시한 두뇌를 가지고 20살은 아니지만 30대 초반의 외모와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에 일본 잡지에서나 볼 법한 글래머 몸을 가진 에르메스, 샤넬, 반클리프 액세서리, 벤츠 GLS부터 랜드로버 컨버터블까지 직접 운전하고 몸의 명품을 두르고 다닌 인생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저는 서류만으로 재택근무 상담원도 떨어지고 보조원의 보조원도 떨어지고
동네 갈비집에서도 떨어지고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지? 내 나이도 인식을 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우프고 충격적인 이야기인가요? 저와 비슷한 분 안 계신가요? 지금 인스타에서 30대, 40대, 50대 예쁜 척 해봐야 만약 그것으로 자빠지면 제 꼴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쁜 척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망하면 저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항상 무엇이든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란 것이지요. 돈 잘 버는 남편이 있으면 괜찮다. 그것은 남편의 능력인 것이지 내 능력은 아니잖아요. 사업을 안 하는 전문직이면 괜찮을 수도. 의사, 변호사들도 부도나던데. 어쨌든 그렇다고 시계, 가방 팔아봐야 다시 사려면 10배는 더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부모님에게 도움받고 살려면 그냥 깔끔히 번개탄 연기 붙잡고 브루스 추면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없느냐? 있겠지요. 없겠냐고요. 그런데 평생 일을 하면서 산 사람은 일을 해야만 살 수 있어요.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저희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제발 좀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늙으면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움직여야지. 그리고 저는 멈추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야죠.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현재 저는 단순 지식노동을 하는 곳에 들어가서 현재 일하고 있어요. 한 달이 아직 안 되었지만 예전 머리 아픈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편해요. 심지어 행복하기까지 해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죠. 넓은 혼자만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4분의 1도 안 되는 책상에 앉아서 식사 시간의 규제 등등. 그래도 전 지금은 행복해요. 아무리 여자, 남자 관리직들이 정치질을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크기의 조직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붙이거나 무엇인가를 하려 해도 제가 오랫동안 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거기에 휩쓸려 봐야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철저히 제 일에만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는 근무 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것, 점심 먹는 것 빼고는 그 회사의 업무에만 충실해요. 절대 1분 1초도 딴짓을 안 해요. 기존 제 회사에서 제가 일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제 시간을 추가로 1분이라도 쓰려고 하면 그것만큼 빡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희들이 정해놓은 시간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1초도 헛짓을 안 해요. 나 같은 사람 찾기 힘들 것이다가 아니라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외의 시간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목표로 다닐 예정이에요. 이러다가 말뚝 박는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 안에 제가 준비하는 비즈니스가 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면서 사람 일은 또 모르죠. 당장 오늘 집 문을 열고 나가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이 썰은 제가 올 초에 겪은 일이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일이라 두서없이 말을 풉니다. 칼퇴를 하고 나면 후다닥 저녁을 먹고 저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랍니다. 낮에 부족했던 지식의 허기를 저희 일로 채우고 나면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그 바쁨 속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아요. 이건 정말 저만의 방식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수년 동안 상담을 하셨지만 이게 제가 사는 이유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좀 쉬어라, 어째라 해도 쉬면 즐겁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예전 그 바쁜 일정에서도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놀았고 현재도 미친 듯이 일하는 시간이 95%로 많지만 5%는 나름 놀려고 노력한답니다.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는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어쩜 나 혼자 썰을 풀어서 죄송하고 두서 없는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산수공우전님 이름 너무 어렵네요. 채널 잘 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나이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의 이유로 우리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힘과 열정이 있으니 김땡영 씨도 어려움을 헤치며 재기에 성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고자 하시는 일 정말 잘 되기를 기원하며 첫 사연 신청자 분이시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타벅스 커피 쿠폰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널이 잘 되면 더 좋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랜선 친구가 되어보아요. 서로의 스케줄을 맞추어 시간을 맞춰서 얼굴 봐야 하는 불편함도 없고 기본적으로 예의 지킬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첫 사연자 김땡영 씨 말고도 앞으로 여러분의 다른 많은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귀신 이야기, 시댁 이야기, 시댁 공포 이야기인가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상사가 있나요? 아니면 옆에 또라이가 있나요? 어느 조직에서건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또라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가령 저희 동네 공원에 강아지 산책시키며 똥 안 치우고 가는 인간들의 이야기라든지 꼭 성공 스토리 이런 것만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참가하시기 곤란하신 분들은 성으로 대신해드리고 익명도 보장되니까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의 주소는 채널 소개에 이메일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고 일주일에 2번 방송을 합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건강 챙기시고 오늘 사연에 응원해 주실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너무나 행복하게 자신을 쓰담쓰담하시면서 하루의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썰 채널의 주인장, 저도 외우기 힘든 산수공우전이었습니다.